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화장품 업계. 하지만 한알용 완화 무드가 짙어지면서 돌파구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데 과연 화장품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화장품 애널리스트에게 직접 들어본다. 네,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역시 그럼 그렇지 하고 빠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화장품주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주주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오를 듯 오르지 않는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이번에는 화장품주 한알령 해제라는 그 이슈를 기다려봐도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DB금융투자 의류 화장품 박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 여행주, 면세점주 다 같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본위치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네. 한알령 해제 해프닝이에요? 아니면 근거가 있었어요?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진중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일이죠. 중국 최대 여행사 시트립에서 한국 관광 상품에 대해서 라이브 쇼를 진행을 했고요. 시트립의 슈퍼보스 라이브 쇼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트립닷컴의 공동 창업자가 참여를 할 정도로 방송에 대한 어떤 열의를 보여주는 부분이 좀 다른 점이었고요. 한국관광공사랑 공동으로 진행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쇼는 40분간 진행이 됐고요. 네. 또 패키지 상품 판매는 아니었는데 호텔 숙박권이나 관광지에 대한 소개가 위주가 되었다라 보시면 되고요. 하단 배너에서는 한국의 라면 등이 같이 이제 광고 혹은 판매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중국 한알령이 완화되었다라고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없는 시그널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코로나가 이제 관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이나 면세 업황이 급진전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시트립, 중국 최대 여행사인 시트립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일본이나 태국의 패키지 상품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날짜는 선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11월 달 이후로나 관광이 가능하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실 관광이 다시 풀린다 이렇게까지 연결지어 보기는 조금 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언하기도 어렵지만 또 해프닝으로 치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시그널은 충분히 나왔기 때문인데 그럼 이 이슈는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은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네. 화장품주들의 실적 분위기 어떤지 그 안에서도 탑3 종목들이 있을까요? 2분기 실적은 네.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들 못 미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면세 채널이랑 관광상권의 오프라인 로드샵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면세와 관광상권 내 로드샵 매출 비중이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실 이쪽 채널이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한데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관광상권 내 로드샵들은 고정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채널과 카테고리의 다변화로 방어적 성격이 짙은 LG생활건강이 조금은 나은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용품 매출이 1분기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2분기 성장률이 좀 둔화되긴 하지만 유통 채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수요, 그리고 카테고리, 저가에서 고가 제품류로 재편되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구성 변화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 화장품은 면세가 좀 부진합니다. 국내 면세 매출 자체가 50% 이상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도 최소 30% 이상은 면세 매출이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때보다 감소폭을 더 키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해외 중국 면세 쪽에서 조금씩 매출 기여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온라인 채널로도 확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음료는 평년보다 좀 빨라진 계절적 성수기 효과를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맥스를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는 이제 글로벌 소비 수요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중국에서의 로컬 브랜드 성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법인이 1분기의 상황이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2분기에는 정상 가동이 되면서 좀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또한 현지 중국 현지의 로컬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반등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국내 쪽에서는 경영이나 생산 효율성 개선으로 마진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 부분도 2분기, 3분기에는 지속 가능한 이벤트 이슈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내 유통 채널이 대부분 마이너스 매출이 감소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금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마트나 전문점, 방판 채널 등 기존의 어떤 전통 채널 비중이 좀 높은 게 화근이었던 것 같고요. 해외는 이제 아시아에서 영업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아무래도 하회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코스맥스를 꼽아주셨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화장품주들의 2분기 실적,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는 못 미칠 것 같다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럼 중저가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사실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 이쪽에 더 피해가 크지 않을까?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잘 팔렸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브랜드별로 상당히 갈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 네. 또한 브랜드별로 그렇죠. 어떤 브랜드가 잘 됐는지 좀 선별해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저가 로드샵 브랜드들은 명동과 같은 일부 관광 상권 매출 비중이 최소 40% 이상입니다. 근데 이쪽이 아무래도 타격을 받다 보니까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인디 브랜드들이 최근에 넘쳐난다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브랜드들이 과거에는 품질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브랜드력이 좀 약하다든지의 어떤 단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기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에는 아마 훌륭한 OEM, ODM사가 있기 때문일 거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까지 따지는 똑똑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상장사들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경쟁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의 어떤 경쟁력, 예를 들면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해외 사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유망 종목으로는 클리오가 그중에는 그래도 조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쯤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좀 있었죠. 맞아요. 네네. 그 수혜로 클리오를 좀 들 수 있었는데 시장 지배력의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온라인이나 해외 수요가 좀 꾸준한 편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3분기, 4분기에 조금은 빨리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H&B 온라인 쪽 위주로 유통 매출, 채널들의 매출이 나뉘어지고 있고 그럼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까지는 아직 한한령 해제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도 없고 2분기 실적 모멘텀도 없습니다. 그럼 화장품주를 그냥 무작정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래도 오를 수 있는 무언가 시기라던가 모멘텀은 언제쯤 나와줄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순수 내수에서의 기업들,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도를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온라인 플랫폼 강화 노력은 대부분의 소비재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자체 온라인몰이죠. 자사몰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M&A가 될 수도 있고 지분 투자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과가 펀더멘털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4분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여러모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현재는 중국발 호재를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소비 회복이 가장 빠른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다국적 혹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중국 내 인지도를 키워가는 국내 럭셔리 브랜드의 성장이 꾸준한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중저가 브랜드들도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브랜드 경쟁력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하면서 꾀해내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인데요. 마지막으로 대형주들, 중소형주들, 그리고 화장품 제조사들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의견 주세요.
지금은 제조사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네. 중국발 소비 회복에 대한 긍정 효과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아까 이제 코스맥스를 맞아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물론 한국 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의 영업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가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네. 개인적으로는 코스맥스가 절대 우위에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국내 기관 수급이 비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렇지만은 지난 중국 시트립의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종종 나오는 그 중국발 소비 이벤트가 아마도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원래 이제 숏으로 좀 포지션을 잡았다가 최근에 네.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약간 레버리지가 있는 베타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으로 좀 변화를 하는 어떤 트렌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코스맥스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뭐 대형주 화장품주를 본다면은 그 중에서 LG생활건강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박현진 애널리스트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